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평일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금통위에서 한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한국 금리가 올랐고 그 덕분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82% 정도 내렸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04% 정도 상승을 하면서 오늘 지수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분명히 이번 주 수요일날 코스피 외인가 기관의 순매수 상승장의 초입인가 여기 동영상에서 제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11월 29일과 30일은 매매를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바로 내일과 내일 모레입니다. 아무리 지수가 오르고 종목이 올라도 불안감이 높을 때는 매매를 하지 않는 게 제일로 좋습니다. 여기서 목요일이랑 금요일은 제발 지수가 올라도 따라 들어가지 말라고 했고 그 결과 목요일과 금요일 양 이틀 연속으로 내렸죠. 자, 그리고 목요일에는 미국에서 큰 호재가 있었습니다. 무슨 호재가 있었냐면은, 자, 미국의 연준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한다고 했죠. 자, 여러분, 유가가 너무 급락을 할 경우, 특히 한 40불대 정도 가면은, 미국은 경제 성장률이 내려간다고 생각하고, 절대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는 올해 12월에는 금리 인상을 하는 쪽으로 나가고, 내년에는 3회 금리 인상할 거를 2회 정도로 늦출 수 있다 이런 시그널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거는 분명히 일주일 전에 올렸던 국제유가 8%대 급락, 세계 증시 하락의 시작인가 이때 보시면은 유가 급락은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라고 주석에도 써놨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예전에 그 노트에다가 그 시황 하나하나를 다 적어놓는데 국제유가가 뭐 30불대 가고 40불대 가고 이때 갈 때는 절대로 금리 인상의 금자 소리도 안 나왔습니다. 물론 FOMC 회의는 했지만 그래도 비둘기파적인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엘렌 의장 때는. 그래서 파월도 아마 똑같은 생각을 할까? 아니면은 이쪽은 금리 인상을 좀 지지하는 쪽이라서 얘는 좀 다를까? 해서 되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얘도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오랜만에 내니까 유가가 계속 이 50불대나 40불대로 와리가리 치면서 가주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정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은데 지금 시각을 보시면은 4시 반 정도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야간 선물도 개장을 안 했으며 미국의 장도, 유럽의 장도 지금 개장을 안 했습니다. 시간의 거래도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 시황과 그리고 다음 주 매매 전략 그리고 다음 주 증시 스케줄 관한 거는 내일 영상에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4이동통신 그리고 오늘부터 남한과 북한이 철도산업 공동조사에 착수 들어간다고 하는데 대북주의 향방과 여러 가지 이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국내 지수를 한번 보죠. 자,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정말 목요일날 쓰레기죠. 다른 나라 나스닥 2% 급등 나오고 니케이도 뭐 1% 가까이 오르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만 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야 되는데 못 가요.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고 항상 이렇게 꼬꾸라지고 내려가는데 종가는 약보합 수준이 아니라 시가가 1.7%였으니까 종가가 이 정도였으면 음봉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날도 이렇게 떨어졌는데 2100을 확실히 넘어줘야 되는데 확실히 못 넘고 여기서 하루 정도 완착했다가 다음날 또 내려가고 그러죠. 여러분 미장이 급등하거나 뭐 중국 시장이 급등한다고 절대 흥분해서 안 되는 게 얘네는 중요한 순간에 확 치고 올라갔지만 우리나라는 10년 동안 제자리였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가야 되는데 못 갔었습니다. 브렉시트도 우리나라만 때려 맞았고 미국 같은 경우에 장중에 어느 정도 복구했고 그 다음날 확 치고 올라갔어요. 트럼프가 당선된 다음에 전 세계는 확 치고 올라갔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뭐 최순실 게이트라던가 뭐 우리나라 대통령 문제로 빌빌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쫙 한번 오르고 그랬었는데 중요한 순간에 우리나라는 못 가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 금요일 날은 아침에 지수가 올라도 절대 뛰어들어가면 안 된다. 우리 데이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지수가 이렇게 1% 2% 이렇게 급등한 날에는 공략을 하지 않는다. 왜? 이 상황에서는 여기서 더 오르기보다는 여기서 보합 내지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날 빠지면은 그 종배로 봐가지고 다음날 공략을 하거나 아니면은 중요 이벤트가 있으면 그거 끝나고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몇 번을 설명을 드렸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파월 연준 의장의 저 말을 듣고 그리고 다우가 이렇게 급등을 한 거 보고 따라 들어갔으면은 정말 안 되죠. 종가가 얘네 같은 경우에 2% 이상 올랐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도 안 오르고 끝났는데 정말 쓰레기예요, 쓰레기. 자, 니케이도 1% 가까이 올랐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르고 끝났고. 자, 미국이라던가 일본 애들은 치고 갈 때 치고 쫙 올라가요. 얘네 신고가도 이번 연도에 2번이나 갔었고.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연고점을 2번이나 이렇게 탁 뚫면서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속 내리기만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문 뉴스 같은 거를 절대 믿으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해줬죠. 11월 달에 코스피 미국과 일본보다 참 잘했어요 하면서 막 우리나라 뭐 저평가에다 펀더멘털이 강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쟤네는 지금 우리나라보다 1% 더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계속 말했죠. 일본은 거래일이 우리나라보다 적다고 노동절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하루 더 쉬기 때문에 거래일수가 하루 더 적고 그리고 빠질 때 더 빠지고 그리고 오를 때 더 오른다고. 빠질 때 같이 빠져주는 게 좋지. 우리가 올라버리면은 우리가 가야 될 자리에서 오히려 더 안 갑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도 금리 인상 했다고 빠지고 금리 인상 안 했다고 하죠 빠지고 빠질 걸로 그 시나리오를 짜놓고 지금 하니까 정말 짜증나대요. 종가는 그냥 확 밀어버렸는데 진짜 너무하네요. 그리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살짝 0.5% 했는데 어제도 또 빠졌죠. 진짜 계속 빠지니까 답답해요. 또 700선 이하로 내려왔는데 여러분을 이제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게 2100을 다시 넘고 올라갈까? 이게 다시 700으로 갈까? 뚫고 올라갈까? 와리가리 하면서 이제 여러분을 이제 고민하게 만듭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관망이 최고예요. 내일 진핑이하고 그 다음에 럼프 형이 만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도 좋은 건 뭐다? 환율이 지금 내리고 있다. 환율이 지금 시장에서 안정세를 취하면서 1130에서 드디어 1120으로 내려왔지만 1120도 안심 단계가 아닙니다. 안심 단계 가려면은 11,100원이 그냥 밑으로 깨져야 돼요. 그 정도면은 완전히 좀 살판 나는데 물론 이건 무역전쟁 나기 이전 그 정도지만 지금 같은 단계는 또 다시 오르잖아요. 이거 또 다시 오르잖아요. 그리고 엔화도 또 다시 오르잖아요. 엔화는 내가 9991에 환전하고 나니까 또 내렸어요. 목요일날 솔직히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환전하고 나니까 우리나라 지수가 갑자기 팍 내리길래 내가 환전해서 그런가? 약간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0.1%. 그래서 수요일이랑 목요일날은 지수가 0.4% 올랐다 오늘 또 떨어졌지만 아침에 들어간 사람은 무조건 물렸습니다. 아침에 들어간 사람은 이게 지수가 뭐 0.4% 상승으로 마감이 됐다고 해도 1.7%에서 여기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아침에 1,000원이었던 주식이 한 800원대로 내려갔고 오늘 아침에 또 빠졌으니까 그냥 물린 상태로 빠져서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특히 삼성전자하고 얘네는 진짜 쓰레기 같아요. 얘네는 7만원대 넘고 이거 올라가기보다는 내려갈 것 같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진짜 계속 그렇게 되니까 쓰레기 같아요. 여기서도 그랬죠. 여기 못 뚫고 그냥 내려갑니다. 근데 또 내려가고 여기서도 또 똑같이 계속 한번 고점씩 꼬시고 던지고 또 던지고 나쁜 놈들입니다. 계속 7만원대 한 번씩 올려줘가지고 75,000원 갈 것처럼 보여주고 내리고 쓰레기고 이 수급도 와리가리 치고 있다고 외국인이 이만큼 사면 또 기관이 또 토스 리시브 하면서 서로 대차해주고 결국 개인만 사고 위에서 물리고 이런 게 진짜 싫습니다. 삼성전자도 뭐 43,000원 넘어가면서 45,000원 갈 듯이 하면서 또 개인한테 물량 넘기고 가고 근데 삼성전자 가격이 싸져서 이제 개인들이 너무 많이 사서 200만원대는 개인이 많이 못 들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오르려면 개인들이 막 달라붙으니까 더 팔아먹어요. 이거 너무 안 좋아. 그리고 필라델피아 지수가 2% 가까이 올랐어요. 2% 가까이. 목요일날 아시죠? 그러면은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도 당연히 오를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항상 말하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내리면 우리나라가 내려요.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른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꼭 오르는 건 아니라고. 근데 필라델피아 지수가 이렇게 계속 내리고 있다? 얘네가 이렇게 계속 내리고 있다? 근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간다? 그거는 거의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왜냐면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외국인 지분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걔네도 미국 시장을 따라서 이거를 매매하지 우리나라 시장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very good 하면서 그냥 막 사지 않아요. 그래도 지금 외국인 수급이 3일 연속으로 들어왔고 오늘 약간 팔았는데 아직 다 안 나갔어요. 얘네가 목요일날 되게 많이 샀어요. 많이 샀고 기관 같은 경우에 오히려 팔았죠. 근데 오늘 또 다시 샀고 오늘 시장 자체를 보면은 이 공포감과 그리고 관망세 이 두 개가 지금 엇갈려가지고 있는데 봐봐요. 걔는 어제 이제 2100 안창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옵니다. 여기가 파랑색이 기관이고 녹색이 개인 그리고 외국인은 아침부터 관망하다가 11시 반 매매가 그래서 좋아요. 11시 반 딱 넘으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포지션이
어느 쪽으로 할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시초가에 따라 들어가면 거의 물리고 11시 반 넘어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쭉 해서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개미들이 사는데 이게를 좀 살까 말까 야 그래 막판에 금투 한번 들어왔어요. 자 막판에 이렇게 금투가 들어오면서 기관이 코스피 순매수로 마무리가 됐죠. 문제는 수급이 너무 안 좋은 이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보면 아시겠지만 외국인은 이 위에서 찔끔찔끔 사다가 팔았다가 그래도 매수로 끝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올매도. 연기금이나 이런 애들은 코스닥 계속 파는데 정말 대형주 쪽이 그렇다고 오르는 것도 아니고 코스닥은 팔고 대형주 쪽 가서 연기금 손실 보고 뭐 이딴 식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개인은 이 회담이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양매수, 코스피 코스닥 양매수 이렇고 내일 이제 진핑이 형이랑 이제 럼프 형이랑 만나가지고 진핑이 형 트럼프에게 유감을 조의한다. 럼프 형 트위터 또 깨작깨작거리면서 니네 이제 또 추가 관세 보복 한 번 더 할 거야. 기대해 주시라. 커밍 순 뭐 이딴 거. 나는 정말 어떤 대통령 중에서 저렇게 주말에 할 일 없이 트위터에다 깨작깨작거리면서 트윗질하는 놈 처음 봅니다. 아니 세상에 부시라던가 오바마, 클린턴 이때 누가 뭐 트위터에다가 깨작깨작 몇 개 뭐 적는다고 뭐 사우디 보고 뭐 증산하라고 해서 뭐 유가가 2주 만에 10% 이상 떨어지고 이런 게 어떻게 납니까? 물론 조지 부시라던가 클린턴이라던가 뭐 오바마 시절이나 뭐 이럴 때는 유가가 그 100달러 위였고 오바마 때는 100달러 이하였다고 해도 오바마는 저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고 조지 부시도 좀 강압적이었지만 이 럼프 형은 진짜 생각해보니까 조지 부시라던가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구나. 조지 부시나 그런 사람들 할 수가 있었겠지만 이놈의 이 스마트폰 때문에 이게 주말에 잠을 못 자요. 뭐 트위터에 하나 쓰면 그냥 전 세계가 뭐 유가가 난리가 나고 뭐가 난리가 나니까 정말 미쳐버려요. 덕분에 플란트 해양주에는 또 한 번의 하락이 찾아왔죠. 근데 지금 플란트하고 해양주 같은 경우에는 또 악재 뉴스가 있어가지고 또 떨어졌는데 그건 좀 이따 달아보고 일단은 지금 수급이 이래요. 외국인은 오늘 약간 팔았지만 그래도 3일 연속 순매수한 물량이 약간 남아있고 금투는 또 들어와서 금투는 여기서 좀 단타 치다가 기관이 이제 또 다른 애들 사니까 얘네도 약간 사가지고 지수가 위로 가나 안 가나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얘네는 확실하게 보시면 알죠. 2100 넘어가려고 하면은 여기서 산 물량을 던져버립니다. 그럼 이 산 물량을 개인이 받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나 연기금 투신이 받아가지고 얘네 물량이 없고 얘네가 2100 넘어가지고 한 2150 이런 시기가 오면 얘네 또 사요. 한 번 또 들어와.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2100에서 2050에서 와리가리 치면서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이게 수요일까지는 매수가 유효해도 목요일, 금요일은 이 빅이벤트에서 한 번 삐끗해버리면은 우리 시장의 모멘텀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내리고 종목들도 다 내려요. 그래서 기다리라고 했죠. 기다리신 분들은 정말 잘하셨어요. 자, 그리고 오늘부터 철도 남북 공동조사가 실시가 되죠. 대하TI라던가 부산산업 같은 경우에 오늘 약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자, 이제 이 산업이 끝나고 뭐 철도 착공식이라던가 뭐 이런 거 행사하면은 오를까요, 내릴까요? 근데 외국인이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 얘네들 그냥 단타 치고 아니면 공매도 치고 그냥 던져도 되는 그런 정도의 포지션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네가 막 올라가봤자 이쪽에서 쫙 뚫고 올라가기보다는 지금 여기 물린 사람들은 여기만 와라. 내가 지금 당장 탈출해야지. 여기도 지금 뚫고 막 그러기가 생각보다 힘들어요. 착공식 뭐 하면은 살짝 줄 수도 있지만 뭐 조사 결과 나온다고 해도 뭐 조사만 해도 그냥 그 이벤트에 살짝 뜨는 거지. 그냥 남북경협주는 철도주 빼고 산림주라던가 뭐 이런 애들은 그냥 하루에 1-2%씩 이렇게 쫙쫙쫙쫙 빠지면서 찌질찌질거리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대사료.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찌질찌질거리면서 하루에 1-2%씩만 빠져도 한 달에 20% 30% 손실인 거. 계속 말해주잖아요. 한샘이나 이런 종목이 그냥 빠진 게 아니라 매일 이렇게 찌질찌질거리다가 투매뽕 찌질찌질거리다 오르는 것처럼 하다 똥똥똥똥 결국에는 이게 뭐 50% 100% 내린다니까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쭉 내린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뭔가 진전이 있어야 돼요. 북한에서 뭔가 제스처를 취해줘야 되는데 아직 북미 정상회담이 아니라 북미 고위급 회담조차 안 하고 있으니까 제스처가 안 나오는 이상 이런 거 대유라던가 뭐 저렇게 뭐 산림 관련주라던가 뭐 이런 것도 비료 관련주도 탄력을 못 받고 그냥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게 막 잘 버텨주네 그게 아니라 그냥 쭉 하고 계속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12월 달 되면 뭐다? 12월 말에 10월 달에 사신 분들 10월 달 이럴 때 있잖아요. 10월 달에 유일하게 이런 데서 올라서 물려있던 분들 신용 만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상환을 하거나 아니면은 증거금을 160%까지 올리고 신용 이자를 더 내면서 연장을 해야 되는데 보통 3개월 정도 지나가면은 현자 타임 옵니다. 현자 타임. 내가 지금까지 낸 이자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물려있는 거 본전 와도 힘들다. 현자 타임 옵니다. 그때 또 투매가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게 1, 2% 그래도 버틸만해 하는데 슉 하면서 이게 계속 시간도 끌리면서 빠지면은 힘도 빠져요, 여러분. 부산산업이나 뭐 이런 애들도 여기 팍 뚫고 여러분이 막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드디어 빨리 공동조사하고 이제 유엔에서 뭐 제재 완화하고 뭐하고 하면 빨리빨리만 나가면 될 텐데 빨리 3만 푸면 이거 그냥 상한가 갈 텐데 그렇게 쉽게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철도 산업이나 뭐 이런 걸 해도 북한한테 돈을 주면은 그 돈 주는 거를 미사일 만드는 데 쓴다라고 유엔이라던가 미국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공동조사 자체는 얘네한테 돈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 허용을 해주는 거고 여러분이 막 베를린 장벽 무너지는 것처럼 막 상상을 하면은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 시장은. 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이런 애들 이런 데서 이거 뚫고 올라가기 힘들다고 했죠. 얘는 이번에 또 뉴스가 나왔죠. 자, 셀트리온 항암제 트룩시마 미국에서 FDA 판매 허가 획득하면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약간 상승하면서 끝났는데 얘도 이미 반등 나올 만큼 나왔습니다. 근데 이 회담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뭐 그것도 달렸지만 얘는 이 회담 직전에도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회담 끝나고 다른 주식 날아가면은 얘가 오히려 더 안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제약주에 뭐 한올바이오파마였나? 이런 애들도 막 지금 좀 날아가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얘가 가려면은 기관도 좀 더 들어와줘야 됩니다. 근데 확실한 건 여러분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번에 무너지면은 이제 제약주 다른 애도 같이 내려갑니다. 근데 얘네 둘이 가도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잘 못 가죠. 왜냐면은 얘는 이미 이만큼 반등을 한번 줬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 번 주는 거는 무리데스. 예, 힘들죠. 이미 시세를 이만큼 줬던데 이렇게 되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저 신라젠이나 다른 애들 갈 때 뭐 실적 악화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어서 못 갔고 오히려 걔가 올라갈 때 빠지고 막 이제 가는데 얘도 반등 많이 못 나옵니다.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자, 그리고 어제 톱텍이 갑자기 급락하면서 우리나라 지수가 싹 내려갔죠. 톱텍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엣지 기술이 중국에 유출된다 뭐 이런 기사가 뜨면서 오늘은 19% 어제는 20% 가까이 내렸어요. 자, 이틀 만에 40%가 내렸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주식이 하한가를 안 간다고 해가지고 와 살았다가 아니라 얘는 항상 그랬어요. 하한가까지 살짝 보내지 않고 그 다음날 더 빼버려. 얘는 진짜 맨날 이랬어. 하한가를 보내려면 하한가를 보내지 그 다음날 더 빼려가지고 30% 때려 맞을 걸 40% 50% 이렇게 때려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톱텍 같은 애들은 진짜 안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또 경영진 기술 유출 배임 횡령까지 돼 있으니까 잘하면 여러분 상패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또 드디어 이제 휠라 코리아가 거세게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얘는 무역전쟁 때 한 번도 안 때려맞고 잠깐 이렇게 18% 가까이 내렸다가 그냥 촥 치고 한번 신고가 찍고 6만원대까지 한번 보일랑 말랑 하면서 꼬시고 그냥 척 빼는데 이제 드디어 내릴 때가 됐군요. 근데 얘는 제가 손절했던 종목이라서 돈은 안 들어가는데 외국인이 또 오늘 엄청 사는데 기관이 이만큼 팔았는데 이거 블록딜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수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블록딜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뉴스 나온 게 없네요. 사모펀드하고 얘네하고 좀 수상한데. 자, 그리고 지난 2015년도에 뭐 제4해동 통신 해가지고 세종텔레콤이 막 점상 랠리하고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제4
이동통신이 다 나가리가 되면서 그냥 끝났었는데, 이번에 또 4이동통신 뉴스로 또 세종텔레콤이나 이런 애들이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2015년뿐만이 아니라 옛날 2011년도인가 그때하고 다 포함해가지고 지금 3번인가 4번 4이동통신을 한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다 그냥 나가리 되고 그냥 끝났습니다. 이번엔 다르겠지, 이번엔 다르겠지, 이번엔 다르겠지, 이번에 또 안 다를 수도 있어요. 세종텔레콤만 상한가를 가고 이 콤텍 시스템이나 이런 애는 상한가를 못 갔었는데, 이것도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이게 또 다시 나올 줄이야. 2년 지나니까 또 이걸 테마로 하다니. 하긴 지금 또 오세훈 테마주도 지금 가고 있는데, 이런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처럼 이렇게 장이 빠질 때 있잖아요. 이렇게 장이 빠질 때 이런 애들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 장이 좋으면 이런 애들이 또 안 가요. 근데 이런 걸 보시면 알겠지만 철저히 개인들이 그냥 시세를 조정하는 그런 단발성 테마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얘가 뭐 실적이 좋나? 얘네가 뭐 실적이 좋습니까? 적자 기업입니다, 여러분. 얘네 그리고 지금 3번, 4번, 4번인가 3번 해먹었어요. 그리고 또 미세먼지나 그런 것 때문에 모나리자나 이런 애들 잠깐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여러분 미세먼지 관련주는 여러분 미세먼지로 한번 꼭대기에서 물리면은 가을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내년 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봄에도 시세가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윌비스 이런 애들도 움직이는 거 보고 무슨 지금 저 2015년 온 줄 알았어요. 지금 2015년 뭐 지금 브렉시트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참 윌비스 얘는 오세훈 테마주로 이번에 같이 올랐습니다. 지금 갑자기 무슨 오세훈 관련주도 오르고 뭐 옛날 e스포츠 회장했던 뭐 전병희 회장 이야기도 뭐 나오고 그러는데, 참 일자리부터 참 얘도 이렇게 살짝 올랐다 이렇게 오는데, 얘도 똑같아요. 얘도 정치나 뭐 그런 거 테마주기 때문에 오늘같이 좀 장이 꾸질꾸질하면 오는데, 여러분 반대로 장이 완전히 개박살 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개박살 날 때는 남북 경협주도 안 갔고 제약도 안 갔고 뭐가 갔어요? 방탄소년단들이 갔죠. 그리고 돌연변이 같은 휠라코리아 이런 애들은 뭐 얘는 실적으로 간 거고, 얘는 이슈로 간 거고, 얘는 물려있는 사람이 많아서 안 가고, 얘도 물려있는 사람이 많이 안 가서 가고, 지금 이제 시세를 정치 테마 쪽으로도 살짝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저런 게 싫어요. 갑자기 나와서 절레절레 사퇴하겠습니다, 저 안 나갑니다, 이런 거 하면은 그냥 하한가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개미들한테 안 좋은 소식, 홍남기 이제 또 경제부총리가 증권거래세 절대 못 내린다 하면서 입장을 확실하게 표명을 했습니다. 뭐 단타 방지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인하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세수 확보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거래세 인하는 못 한다고 정부에서 밝혔습니다. 참 웃기죠, 여러분. 뭐 거래세 인하한다, 공매도 폐지한다, 뭐 일단 이야기 뿌리면서 개미들 시장 참여하게 하고 결국 안 하고, 그리고 이번에 골드만삭스에서 공매도 걸린 것에 대해서 과태료가 나왔는데, 자, 사상 최대 수준이라는데 여러분 75억 과태료밖에 안 해요. 골드만삭스에서 150건인가 100건인가 걸렸어요. 그게 원래 하나당 과징금이 2억 원, 최고 2억 원인데 나는 한 200억, 300억 나올 줄 알았는데 75억밖에 안 나왔는데요. 근데 공매도 해봤자 걸려서 2억인데 얘네가 시세 차익을 200억, 1000억 뭐 이렇게 하는데 75억이면 그냥 껌값이죠. 이거 이 정도 할 줄 알았어. 그리고 골드만삭스 쟤네들 문제가 무차익 공매도입니다. 없는 주식을 있는 것처럼 지난번 그 삼성증권 사태랑 비슷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공매도를 뭐 개인이 참여를 하든 뭐라든 시장 자체가 깨끗하지 않고, 저 공매도를 얼마나 쳤냐 지금 그거를 파악조차 제대로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니까 시장에 참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상패 심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뭐 일정 이야기하면서 좀 미룰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것도 거래일 좀 몇 달 걸릴 것 같아요. 전 이거 만약에 상패가 안 된다고 해도 거래일이 최소 한 달, 2달 이상은 거래 정지 주고 뭐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거래 정지 풀린다고 해서 이거 호재로 해서 날아갈 거보다는 얘네 감자라던가 뭐 그런 거 때려맞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자만큼. 자, 그리고 이런 분도 있어요. 2주 전부터 상승장 시그널이었는데 뭐 이런 분이 있는데, 이런 큰 이벤트가 있고 그리고 기관이라던가 외인이 계속 순매도하고 있고 그러면은 지수가 오르는 게 아니라
투매가 나오고 하락을 하면은 더 이상 복구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외인 기관이 다 떠나고 있는데 지수가 개인이 받치고 있고, 그리고 금투하고 3호가 잠깐 깔짝깔짝 와가지고 받치고 있는데 얘네마저 떠나면은 그냥 지수가 촥 하고 밑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반대매매가 반대매매를 불러가지고 지난 10월달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저분 같은 경우 2주 전부터서 이게 상승장 시그널이 됐는데 하는데, 그럼 본인이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되잖아요. 이번 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보여드렸지만 상승 종목이 뭐 500 종목, 하락 종목이 뭐 400 종목, 물방 고기반 뭐 이 정도여가지고 자기가 지수가 올랐다고 해서 내 종목이 꼭 오르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내가 저거 살려고 했었는데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죠. 저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예전에 갤럭시 폭파됐을 때 삼성전자 샀나요? 못 샀잖아요. 비트코인 3달러일 때 샀나요? 아니 100만원일 때 샀나요? 아니 1000만원일 때 샀나요? 못 샀잖아요. 지금 비트코인 얼마예요? 2100만원 넘었다가 지금 400만원대인데, 다 지나고 보면 그때 샀어야지 뭐 그렇게 하지만, 조심할 때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비트코인 옛날에 2000만원대일 때도 3000만원 간다고 뛰어들으신 분들, 그리고 내릴 때마다 존버 연말에 뭐 더 오른다 했는데 지금 망했잖아요. 조심할 때 조심하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주식 인생 그냥 한 번에 망가지고 끝나요. 자, 더 많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제가 지금 약속이 있고 내일 또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1번 제4이동통신 관련주는 벌써 몇 번이나 무산된 테마입니다. 세종텔레콤, 콤텍시스템, 여러 가지 주식이 있었는데 그것들 전부 다 2015년, 2011년도 그럴 때마다 다 사업자 선정이 안 돼가지고 정부에서도 사업자 선정 보류하고 취소가 된 그런 실체가 없는 테마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사업하기에는 사업성이 매우 떨어져요. 저거 갖다가 자본금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세종텔레콤이나 쟤네들 오를 때마다 유상증자 때립니다. 그럴 때마다 하한가 가고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설사 오른다고 해도 한 번 때려 맞은 거 저거 유상증자 때려 맞고 사업자 선정 보류 이거 두 개 콤보 맞으면은 60% 그냥 마이너스 찍는 것도 일도 아닙니다. 자, 2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너무 신용하지 마세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내리면 우리나라 반도체 지수가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이 반드시 오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했다고 해서 함부로 반도체 주식을 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항상 똑같습니다. 제 채널에 오시면은 여기 블로그 아이콘이 있는데 블로그 아이콘을 직접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digitalking.net 도메인을 직접 타이핑하시면은 짜자잔, 예, 제 블로그로 이동이 되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 텍스트 광고가 있습니다. 더도 말고 딱 한 개만 클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개 다 클릭하면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눌러주시고 유튜브 광고도 제발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달이 시작되는데 내일 함께 증시 일정은 뭐가 있는가, 그리고 시진핑과 그리고 트럼프는 과연 어떤 대화를 나누고 오늘 미장은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 그거를 지켜보고 다음 주 스케줄을 한번 짜보도록 하죠. 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운 평일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